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2월 한국 주식 전망 예보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이제 날씨가 지금 어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보여주는 그런 지금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응하시라고 이 이미지에 집중하고 이 글귀에 좀 집중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은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대공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이게 좀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 채널은 대공황에 관심 있는 여러분에게 노출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열린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왜 제 이야기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좋든 싫든 여러분들에게 노출이 되니까 확률 높은 그런 시장 적중률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서 제 채널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진짜 공황이 오는지 아니면 공황이 오지 않고 호황장이 찾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에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금요일까지 제가 공지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하면 이번 주에 할 거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하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공개를 할 것 같고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아마 어,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멤버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3년에 약 80%의 적중률로 수준 높은 시황 전망을 여러분들께 전달했습니다. 시황 전망으로 넘버원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독 안 하면 후회하겠죠. 1초만 투자하시면 되고 구독자 1000명 달성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시면 5000명도 금방 달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AI 폰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반도체 시장, AI 반도체 섹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주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그런 이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어떻다? 시장이 좋지 않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잠깐 미뤄두셔야 돼요. 이런 뉴스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좀 찾아 놓으셔야 돼요. 아, 이런 종목들 괜찮을 수 있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관심 종목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뭔가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막 매수해야 될 때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시장의 변동성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런 기사를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왜 갖고 왔냐면 고금리 쪽 계속된다. 금통위원들 물가 2% 안착 확신까지 긴축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CPI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다 CPI 설명했죠. 이거 제가 좀 잘못 설명해서 제가 부끄러워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이해를 시켜드린 거예요. 자, CPI 요거 말씀드릴게요. CPI가 예를 들어서 9.1에서 만약에 3.3이 됐어요.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가가 물가 상승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고 그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큰일 날 뻔했어. 그 조회수 막 1000 넘어가고 그랬으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거를 이제 숨겨놓기로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어쨌든 이거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보신 분들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고,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가 443조 원, 헝다그룹 청산명령, 부동산 경제위기 또 중국 흔드나.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의 상황이 어떤 북한 문제가 없었고,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조정의 기회로, 만약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밀린다면, 조정의 기회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요 악재조차도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이 만약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 오면 한국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이 뭐예요? 뭐죠? 부동산. 부동산 버블. 한국은 분명히 부동산이 버블이고 중국도 부동산 버블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지금 부동산 PF가 이미 터지고 나서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부동산 버블에 대한 문제가 터지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북한의 문제가 터져서 일어날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조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북한. 제가 맨날 북한 뉴스를 보죠. 아주 지겹도록 보죠. 한반도 전쟁 북한 김정은 실수로 시작될 수도 미국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생각에는 제가 설문조사도 올렸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설문조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니까 그거 보시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전면전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전면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잃을 게 너무 많고 다만 북한이 이제 오히려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실질적인 전투 소규모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 도발 우리가 반격을 했을 때 북한이 크게 도발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걸로 우발적으로 전투가 일어나서 사상자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물론 북한이 실질적으로 지 혼자 이제 바다에다 막 계속 혼자 어? 미사일 버리고 돈 갖다 펑펑 쓰고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미사일을 계속 날리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정은도 인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북한의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내년에 트럼프가 반드시 당선이 되어서 이 트럼프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이 거래를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이 해결이 돼요. 그걸 위해서 저는 김정은이 무슨 짓이라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물론 이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가능성을 생각해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제가 볼 텐데요. 코스피가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살짝 밀렸죠. 뭐 크게 밀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정상적인 범주. 근데 우리 시장이 여기에서 오히려 이 물량을 받고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텐데 지금 제가 차트가 여기까지는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좋다. 좋다. 근데 21선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 걸 넘어서서 지금 이 밑으로 다시 이제 꽂고 있어요.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추세 전환에 실패하면요. 이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세 전환을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이거 좀 여러분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코스피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뭐 바닥일 수 있고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넌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제 투자의 방식 그리고 그런 지금의 접근법 그거는 저는 바닥을 잡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리스크를 생각해서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냐에 따라 한국이 금융위기, 대공황에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이 차트 상황을 봤을 때 올바른 해석은 지금 위든 아래든 아주 강력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 보고 따라 들어가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반등을 실질적으로 나온다면 왜냐면 우리나라가 어차피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아직 11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 2800 뭐 금방 가지 않을까요? 2800이 중요한 게 아니지 3000도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태도이자 저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 코스닥이 제가 그때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이게 나왔죠.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지금 접근하면 뒤질 수 있다. 이거는 예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섹터.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요.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여기에서 뚫어줘야 되는 자리를 못 뚫어주고 있다. 삼성전자. 물론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를 집중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2차 전지 관련주 막 이런 거 들어와. 이런 건 단기성인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자금은 이제 단기성 자금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을 만약에 꼽아라. 그러면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다른 종목들의 지금 수급이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해야 된다는데 지금 계속해서 못 돌아가고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오늘 시장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크게 밀리고 마무리 지으면 2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많이 밀리게 되면 반도체주 어떻게 돼요? 반도체주 한번 볼까? 한미반도체 이런 거 밀릴 수 있다고 여기서 못 가고 만약에 물론 이게 지금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지만 내가 봤을 때 밀렸을 경우에는 정말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반도체 관련주들 혹시라도 고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도 항상 열어두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지금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여기 전저점을 이탈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급락하는 이 과정 속에 코스닥이 크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의 시장이 북한의 리스크나 어떤 추가적인 악재가 만약에 돌발 악재가 발생할 수 경우 언제든지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고 폭락할 수 있는 이런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지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거듭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지금 차트가 완벽히 돌아가고 어떠한 우리가 그런 탐정같이 증거들을 수집을 해 나가야 돼요. 어떤 뭔가 우리가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천재 뭐 우리가 신은 아니잖아요. 진짜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다면 주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